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 퇴직할 때 공무원 연금법상 인정되는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 일시금으로 10년 이상인 경우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승계되는데요.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급여의 재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입니다. 그럼 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연금 재정은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 등의 수익금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수익금에서 당해연도의 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이를 보전금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단서조항입니다. 즉 보전금이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를 더한 금액에서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예산의 1만 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부칙 제10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가 2020년 이후부터 9%가 적용됩니다. 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에서는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 예산이란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연금 부담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 예산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세출목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목 그룹을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 당하는 비용을 편성하며 편성목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운영비로 편성합니다. 또 통계목을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 일반 수용비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목그룹을 인건비, 물건비로 나누어 편성하고 편성목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로 나누어 편성하며 통계목을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목그룹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로 나누어 편성하고 편성목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포상금, 일반 포상금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통계목을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악단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다만 세출 예산의 인건비성 예산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및 실무수습, 기간제 교육 공무원 등에 대한 예산과 명예퇴직 수당, 4대 보험료는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여금과 부담금의 요율이 1만 분의 900으로 같기 때문에 연금 부담금과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이어야 하지만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징수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우선 기여금은 재직 공무원 각 개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기준 소득을 기초로 각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반면
연금 부담금은 기관별 보수 예산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통상 부담금이 기여금보다 많이 징수됩니다. 또한 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예산에는 기여금 납부 면제자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납부 면제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이 더 징수되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전금은 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보전금 규정은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해당 연도의 연금 적자는 모두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의 연간 총 부담액을 연 4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는 각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인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이며, 이때 연간 총 부담액을 4등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1월과 7월은 35%, 4월과 10월은 15%씩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1, 4분기와 3, 4분기에 급여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의 일반 회계에서 일괄 계상하여 납부하되, 특별회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에서 납부합니다. 지방 공무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회계별로 각각 납부합니다. 또한 부담금 등의 산정을 위해 다음의 경우 기관의 보수 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 연도에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보수 예산서를,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 확정된 때에는 추경 세출 예산서를,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세출 예산의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보수 예산서는 교육청의 경우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호조 시스템에서 발췌된 텍스트 파일을 공단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예산이 증감된 경우에 부담금 산정은 공무원 연금법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의 확정 등으로 보수 예산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기의 부담금은 당초 금액에 의하고 다음 기 이후의 부담금은 그 증감분에 해당하는 부담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이 조항 단서에서 보수 예산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 예산의 증감 등에 따른 부담금 증감분은 그 확정된 다음 기의 금액에서 전액을 모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말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의 징수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공무원 연금법 제71조의 제4항 및 제5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은 당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의 편익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불로 징수할 수 있는데 당의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의 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의 관합 또는 미납에 대한 정산 방법과 납부 지연 시의 이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 제71조의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부담금은 연간 총액을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분기에 불이백의 관합 또는 미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이를 가감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부담금은 해당 연도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연도의 마지막 기의 관합 또는 미납은 그 연도 마지막 기말까지 가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합 또는 미납된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을 다음 기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 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정산하되 매 회계 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연금 부담금 등의 확정은 다음 연도 의회에서 확정된 결산상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는데 이때 전년도 마지막 기에 연금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추경 예산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종 반영하게 됩니다. 추경분 반영에 따른 부담 금액의 변동 등 과미납이 발생한 경우 그 원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되 이자 적용 일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납의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최초의 연금 부담금 등 납부 시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관합의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